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그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을 때 좀 넉넉하게 좀 충분히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 해요. 보통 일반적으로 사고 나면 사람이 다치게 돼 있어요. 자, 교통사고 났으니 사람이 다치죠. 그런데 거기에 동반해서 내가 차를 운전했다고 한다면 그 차량도 손상을 입게 됩니다. 그러니까 사람만 다쳤다는 개념은 안 되는 거거든요. 차량도 똑같이 손상을 입은 거예요.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사람은 사람대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것이고, 차는 공업사에 가서 견적을 내고 그 다음에 그 견적에 의해서 차량을 고치고 이렇게 됩니다. 그런데 차는 일반적으로 아무리 잘 고치고 외관상으로 똑같이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, 예를 들어서 중고차 시장에 가면은 차량 교통사고가 난 차량에 대해서는 그 가격을 제대로 쳐주지 않거든요. 그것을 우리가 경락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 경락 손해라고 하셨는데 네, 일반인 입장에서 굉장히 생소한 단어이기 생소하죠 이런 단어는. 때문에 예, 예. 이 어떤 뜻인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? 네, 그걸 좀 설명을 쉽게 하면 이런 경우에요.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사고를 당한 차량이 2천만 원짜리의 차량이라고 예를 들어보면, 네, 이제 사고가 나서 차를 다 고쳤는데 견적이 한 300만 원 나왔어요. 그러면 300만 원어치를 고쳤으니까 내 중고차 시세가 2천만 원이라면 그대로 2천만 원이 유지가 돼야 내가 손해를 안 보는 것인데, 300만 원어치를 고치고 나면 이 차가 사고 차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 고쳐도 중고차 시세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. 이 떨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경락손해라고 하거든요. 또 하나는 어떤 A라는 사람이 차량을 소중히 여겨가지고 아주 오래 탔어요. 한 15년 이상 탔어요. 네. 뭐 기능상, 펑션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. 기능상 아주 좋습니다. 잘 타는데 사실은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돈이 굉장히 적지요. 오래된 차니까. 네. 그렇지만 내가 타고 다니거나 뭐 이동하는 수단으로서는 아주 좋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났어요. 네, 그러면 사고가 났으니까 견적을 뽑아보니까 한 500만 원이 나왔다. 네. 그런데 그 차가 오래된 차이기 때문에 그 차가 중고가 시세는 한 300밖에 안 간다.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. 그럴 경우에 보험회사에서는 차를 고쳐주는 게 아니고 그 폐차시키고 그 차량 가격을 보상을 해주게 돼 있어요. 네.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. 이유는 뭐냐면 그 차가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나는 그 차가 소중했거든요. 근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차는 폐차를 시켜야 되는 경우거든요. 이런 경우에 다시 그 돈을 가지고, 보상받은 돈을 가지고 차를 그 똑같은 걸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. 그렇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가 다치었을 때, 교통사고 났을 때 차량과 같이 손상을 입었다고 한다면 그 손해 보는 액수를 최대한 내가 다친 대인 보상에서 좀 보상을 넉넉히 받아야만 결과적으로는 큰 손해가 입지 않는 것처럼 된다. 예를 들어서 경락손해가 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그런 기준은 있어요. 지급 기준이. 경락손해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기준이 있지만 그게 굉장히 적습니다. 그런데 이 적은 금액을 받겠다고 소송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? 또 소송도 가능한데 그러려면 조건이 좀 갖춰져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차량에서 손해보는 것을 다른 명목으로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없으니까 가능하면은 내 몸이 다쳤을 때 보험회사하고 합의를 할 때 그런 걸 참작해서 조금 충족한 합의금을 받아야 되겠다. 그렇게 타겟을 정해놓고 보험회사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회사하고 합의를 했는데 뭐 3주 진단이 나와서 내가 300만 원을 받았다. 그래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고 즐거워한다면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차량의 경락손해가 한 300만 원, 400만 원 이렇게 나버리면 대인 보상에서 300만 원 받았다고 즐거워하는 것이 진짜로 즐거움이 아니다. 결국은 이 계산을 해보면 자기한테는 전혀 보상된 게 하나도 없어요.
차량가에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.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경락 손해가 있는 경우, 예를 들어서 차량과 동반된 사고인데 차량이 부서져서 경락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경우에는 대인 보상에서 좀 침착하게 대응을 해서 가능하면은 조금 많은 보상금을 받아야만이 실질적인 내가 이득이 생긴다,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그 경락 손해를 당했을 때, 예를 들어서 차량이 큰 사고를 당해서 수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가니까 경락 손해가 뭐 한 1,000만 원 이상 이렇게 났다더라, 뭐 2,000만 원 났다더라, 이런 손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사고가 나서 차도 손상을 입고 사람이 다쳤을 때 차에서 손해보는 것을 차에서 보상 안 해주니까 가능하면 사람이 다친 대인 보상에서 최대한 잘 합의를 봐야 된다는 것을 좀 역정을 두었고요.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경락 손해가 이렇게 심해졌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,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다룰 겁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경락 손해를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영상 보시고 영상이 좋았다고 한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도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